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국제결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강으로서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제결혼 개정판 강의를 해드리는 목적이 이 세상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국제결혼 시장 판도의 흐름이 아주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은 그 국제결혼하는 주체인 사람들, 즉 남자, 여자, 그다음에 업체나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형편과 사정이 아주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또 피해로 연결이 되고 그 피해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결혼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마음을 내기도 아주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변화하는 국제결혼 시장의 판도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면은 어렵게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던 그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주변에다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할 필요 없어.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사는 게 좋아. 국제결혼 하지 마 절대로. 이런 나쁜 이야기를 또 주변에 계속 퍼뜨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어 놓을 우려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불행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혼자서 임종을 맞게 되는 그런 사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제가 우려를 해가지고 이 개정판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된 것인데 그 버전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는 사정과 형편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차라리 특강 시간을 내가지고 이 국제결혼 시장의 판도가 변화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결혼하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축하를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나 주변 선후배라든지 아니면 주변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주 잘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비정상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됐든 또 남자가 됐든 업자가 됐든 공통적으로 구별하기가 지금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은 나한테 피해로 오기 때문에 무슨 구별이 안 되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후진국에 대한 공간적 이런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됐든 간에 인터넷만 있으면 즉시 대화가 되고 즉시 얼굴을 보고 화상 채팅도 가능한 그런 시절이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쉬워진 그런 형편이 된 것이 과거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국제 결혼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거기다 업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윤락가에 있다거나 뭐 이렇게 딱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때는 대부분 이혼을 했다든지 뭐 그 노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쉽게 드러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선 먼저 여자를 제가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결정하신 한국 남자분들이 외국 여자들을 찾습니다. 뭐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조선족이 됐든 라오스가 됐든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중국제들이 많아서 이제는 어느 나라 여자들도 쉽게 그렇게 휴대폰을 특히 스마트폰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어플들이 깔려서 나오고, 또 후진국 여자들이나 그런 쪽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그런 어플에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에 대한 정보나 이런 뭐 모델 모습들이 아주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꾸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가꾸는 것뿐이 아니라 사진을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젊은 여자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 여자들은 국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꼭 뭐 업소를 다닌다거나 뭐 율락가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업자를 만나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휴대폰을 가지고 혼자서 몸을 팔고 또 혼자서 많은 외국 남자들을 상대를 해가면서 정보를 캐가지고 그중에 또 자기가 재수가 좋으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외국 남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까지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것이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어느 나라의 누구는 어떻다. 어느 나라의 어떤 남자는 어떻다. 어느 나라 남자들은 주로 어떻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남자가 국제 결혼을 결정해가지고 결혼을 시도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런 여자들이 아주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처음 결정하신 분들이 외국 여자들을 인터넷으로 찾을 때 그런 여자들을 분간을 할 수가 없고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그런 반면에 남자들은 어떤가? 남자들은 국제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다 올바르고 또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점도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모적으로 외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그 다른 점이 뭐냐면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 대충 몇 살 됐다. 다 알아맞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늙었다 젊었다. 이 사람 대략 40줄 정도는 됐을 거야.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한 6, 7 됐을 걸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외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자들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또 젊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외모적으로 많은 손을 봅니다. 화장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운 데다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남자가 결혼을 결정했다. 이런 자체가 지금은 아주 희귀한 그런 결정이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다고 해갖고 다 이게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점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결혼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어렵게 결혼 결정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은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게 결혼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살 준비, 교육, 이런 훈련 이런 것이 안 된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을 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구별이 지금 힘든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말은 잘합니다.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던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서로가 알아채기가 지금 힘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결혼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의해야 될 것이 이 결혼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사람들, 즉 업자들이죠. 업자들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이 점을 또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결혼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결혼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허가를 받지 않고 결혼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 하자가 없는 이런 형식적인 틀에 얽혀진 절차로만 결혼을 진행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은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제가 국제결혼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 강의를 제대로 들으셔가지고 나홀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결혼을 해서 잘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 그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의 주제는 즉 여자, 그다음에 남자, 이 업자들의 그 세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것에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진국과 후진국 구별 없이, 특히 후진국이라고 해도 이제 후진국 여자들도 싸구려 중국 그 스마트폰에 달린 그 카메라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외국 남자들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 굳이 뭐 윤락가에 나가지 않고 굳이 술집에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많은 어플들을 이용해서 외국 사람들을 상대해서 몸을 팔거나 이래도 그런 여자들을 지금 이제 외국 남자들이 알아볼 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그 많은 어플들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많은 그 나름대로의 그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다 막 올려놓는 거죠, 자기를. 뭐 페이스북에도 있고, 뭐 이것저것 지금 제가 그 어플들 다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어플들이 있는데 그런 어플마다 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널려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이 여자가 여기저기 다른 이름으로 있다면 상대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 여자들이 과거로 쳤으면 바로 업소에 나갔던 여자들이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고 결혼하면 도망갈 여자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지금. 그런 점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업자를 선택해서 업자가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자들도 똑같이 그런 여자들을 상대할 수뿐이 없는 것이 국제결혼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구버전이 됐든 신버전이 됐든 공통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업자도 외국 사람이고 그 업자한테 의뢰한 사람도 외국 사람입니다.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 업자들도 인터넷이나 또 그런 인터넷을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 여자가 그 여자인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대충 그 구별이 안 되는 여자에 대한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뽀로 결혼을 해가지고
생리적으로 여자기만 하면은 다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점은 구버전이나 좀 개정판이나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상대는 절대로 율락녀라든지 질이 나쁜 그런 생활을 했던 여자들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구버전이나 신버전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구버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제 결혼을 원하시는 남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여자들하고 대화는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 여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자들이면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라오스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소련이 됐든 소련 여자들도 영어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여자도 교육이 안 된 거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됐다는 것은 교양의 문제가 또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자분들이 국제 결혼을 결정을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만 무슨 시험을 보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자하고 소통을 할 정도만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또는 그 스마트폰에 많은 그 번역기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만 있으면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자기가 여자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셔서 많은 그 정보를 자기가 습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정판으로 강의를 해드리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사정이라는 것이 건강에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런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좀 중단했다가 다시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사정이 좀 있는 것을 제가 특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강의로 연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가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을 가지셔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서민들의 자식들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거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만 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